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전기수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가정에 헌신하며 잊고 살았던 여자로서의 자아를 동창회에서 만난 첫사랑을 통해 발견하고 금지된 경계 앞에서 내면의 진실과 마주하는 중년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 서연의 하루는 늘 똑같은 소리로 시작됩니다. 토스트 굽는 소리, 남편이 찾는 서류를 찾는 소리, 딸아이의 잔소리. 서연은 가족을 위해 완벽하게 작동하는 집안의 부품이 된 것만 같습니다. 그녀의 이름 서연은 이제 엄마와 아내라는 두꺼운 포장지 안에 갇혀버렸습니다. 이것이 불행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저 고요하고 권태로운 평화일 뿐입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서연은 자주 창밖을 오래도록 바라보곤 합니다. 47세. 손등에는 세월의 흔적이 남았고 웃을 때 생기는 눈가의 주름은 예전처럼 사랑스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문득 예전엔 나도 누군가의 시선을 붙잡던 여자였다는 사실이 아득하게 느껴집니다. 늘어진 티셔츠와 질끈 묶은 머리 속에서 내 안의 서연은 숨죽이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삶을 살고 있는 듯한 낯선 기분에 사로잡힙니다. 완벽한 일상이라는 단단한 벽 안에 그녀의 자아는 외롭게 맴돌고 있습니다. 남편은 늦은 시간까지 거실에서 TV를 보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물리적인 거리보다 더 멀리 떨어진 감정적인 거리가 존재합니다. 서로에게 필요한 말을 건네지만 그 안에는 진심 어린 교감이 빠져 있습니다. 불행하지 않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는 매일이 오히려 그녀를 지치게 만듭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아무도 모르는 갈증이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 갈증은 곧 무엇인가를 간절히 원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대학교 동창 희영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 한마디에 10대의 기억이 파편처럼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서연아, 이번엔 꼭 나와야지. 고등학교 동창회래. 너 한 번도 안 왔잖아. 고등학교 동창회는 그녀에게 오래된 시간표와 같습니다. 잃어버린 나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기회. 그 시절에 내가 잠시나마 살아 숨쉬는 공간으로. 이틀 동안 남편에게 동창의 이야기를 꺼내지 못하고 망설였습니다. 주말 저녁 식사 후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이번 주 토요일에 고등학교 동창회 좀 다녀와도 될까? 그래, 다녀와. 오랜만에 바람 좀 쐬고 와. 남편의 무관심한 글에는 서연의 마음에 예상치 못한 자유를 선물했습니다. 그 순간 서연은 자신이 누구에게도 묶여있지 않은 듯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이번 동창회는 단순한 친구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내 인생의 잃어버린 페이지를 다시 펼쳐보는 여행이 될 것 같았습니다. 이 밤만큼은 엄마나 아내가 아닌 서연이고 싶었습니다. 서랍 깊은 곳에서 오래된 화장품 파우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와인색의 립스틱이 있었습니다. 결혼 후 남편이 너무 화려하다고 한 번도 바르지 못하게 했던 색깔. 서연은 조용히 그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입술은 낯설지만 강렬했습니다. 나다운 것이 무엇일까요? 가족의 틀에 맞춰진 색깔일까요? 아니면 이 와인색 립스틱처럼 솔직하고 당당한 내면의 색깔일까요?
머리도 세련되게 드라이하고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조금 타이트한 원피스를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서연은 설렘과 불안이 교차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낯설면서도 다시 만난 듯한 옛날의 서연이었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마치 자신을 위해 무대를 준비해 놓은 듯 화려했습니다. 마음속에는 아주 작지만 거대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동창의 장소로 향하는 이 길은 새로운 나를 향한 출구처럼 느껴졌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자유로움은 마치 어린 시절의 소풍처럼 가슴을 두근거리게 했습니다. 이 설렘을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동창회장에 들어섰을 때 익숙한 목소리가 서연을 불렀습니다. 서연아, 멀리서 다가오는 그 사람은 바로 고등학교 시절 서연을 졸졸 쫓아다녔던 지훈이었습니다. 지금은 핏 좋은 정장과 명품 시계를 찬 멋진 중년 남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서연이 맞지? 와, 진짜 오랜만이다. 그의 환한 미소는 마치 그때로 돌아간 듯 서연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가 먼저 손을 내밀었고 서연은 자연스럽게 악수를 했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습니다. 지훈의 존재감은 단연 돋보였습니다. 그는 성공한 IT 기업의 대표가 되어 있었고 여유로운 말투와 성숙한 매력이 서연의 시선을 계속 끌어당겼습니다. 서연아, 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시간이 너만 피해 간 것 같아. 진짜 그대로야. 그 말은 서연의 가장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누군가가 여자로서의 나를 진심으로 봐준 건 정말 오랜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눈빛은 묘한 끌림을 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당황하여 애써 웃으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지우는 서연에게 끊임없이 과거의 기억을 상기시켰습니다. 기억나? 내가 너한테 매일 초콜릿 우유 사다 줬던 거. 너 우유 흘리고 울 때 내가 놀려서 미안했었어. 그때 넌 참 순수하고 예뻤지. 서연조차 잊고 있던 사소하지만 둘만의 비밀 같았던 기억. 그의 말에는 과거에 대한 그리움과 현재의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서연의 마음은 따뜻함과 죄책감 사이에서 흔들렸습니다. 나에게도 이런 시절이 있었지 하는 향수와 지금 나는 유부녀인데 하는 현실의 경고가 충돌했습니다. 그때 내가 왜 고백 못했는지 알아? 너무 떨려서. 근데 지금은 용기가 좀 생겼어. 그럼 그때 못했던 고백 지금 다시 하면 받아줄래? 그 질문에 서연은 웃을 수 없었습니다. 가슴은 쿵쾅거렸고 심장 어딘가가 저릿했습니다. 주변의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둘만이 존재하는 듯한 착각. 다시 만나서 정말 기쁘다, 서연아. 정말 보고 싶었어. 서연은 망설임 없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단단한 그의 손은 왠지 모르게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우리 포옹 한번 하자. 진짜 반가워서 그래. 서연은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러나 그의 손이 서연의 등을 감싸고 아래로 스쳐 내려갔습니다. 아주 짧고 은밀한 터치. 서연은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건 아니지 머릿속 경고등이 요란하게 울렸지만 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미안. 너무 반가워서. 취했나 봐. 그의 목소리에는 단순한 사과 이상의 숨겨진 떨림이 있었습니다. 서연은 애써 웃었습니다. 괜찮아. 나도 좀 들떴나 봐.
그것이 진심이었는지, 이 묘한 순간을 부수고 싶지 않은 변명이었는지 서연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손끝에 남은 그의 온기를 지우지 못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동창회가 끝나갈 무렵 술이 깨기 시작하자 현실이 밀려왔습니다. 서연은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제 끝났어. 택시 타고 갈게. 응, 조심히 와. 남편의 무심한 응 한 줄이 서연의 마음을 뻥 뚫린 듯 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다시 돌아갈 일상뿐이었습니다. 집에 데려다 줄까? 아니, 괜찮아. 고마워. 지우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연아, 오늘 진심으로 반가웠다. 내가 보고 싶었다는 것도 진심이야. 그리고는 작게 서연의 손을 잡았다가 놓았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택시 안에서 내내 그의 눈빛과 손길을 떠올렸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짧은 비밀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일상은 변함이 없었지만 서연은 자신을 낯설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의 떨림이 나 자신에게 솔직해져야 한다는 경고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지훈에게서 연락이 오기를 은근히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 후 휴대폰에 지훈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잘 지내지? 그날 고마웠어. 혹시 다시 볼 수 있을까? 이 문장은 서연의 가장 단단했던 경계를 무너뜨렸습니다. 보고 싶은 마음과 현실의 책임 사이에서 서연은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마트 근처에서 우연히 마주친 지훈과의 짧은 커피 만남 후 결국 그의 제안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나 너 여전히 좋아해. 내가 자꾸 생각나. 나 가정 있어. 알잖아. 알아. 하지만 너의 외로움이 보여. 나도 마찬가지야. 단 한 번만이면 안 될까? 그의 조심스러운 손길과 진심이 담긴 눈빛 앞에서 서연은 무너졌습니다. 후회해도 그건 나 혼자 감당할게. 그날 저녁 서연은 친구와 약속이 생겼다는 거짓말을 남긴 채 집을 나섰습니다. 둘은 시내 외곽의 조용한 모텔에서 만났습니다. 이게 끝이야. 우린 다시는 안 볼 거야. 알아. 그 밤은 아무런 약속도 미래도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의 입술이 닿았고 그 짧은 숨결 속에 오랜 외로움과 젊은 날의 설렘이 뒤섞였습니다. 사랑이라고 단정할 수 없었지만 그 밤은 결코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새벽녘 지우는 먼저 떠난 뒤였습니다. 서연은 화장실 거울을 마주했습니다. 거기엔 누구의 엄마도 아내도 아닌 서연이라는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서연을 남편은 무심히 맞이했습니다. 잘 들어왔어. 친구랑 이야기는 잘했고. 응. 이야기 좀 길어졌어. 그 한마디로 서연은 모든 것을 감췄습니다. 하지만 그 밤은 서연 혼자만의 비밀 상자에 가장 깊숙이 봉인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남편이 말했습니다. 요즘 표정이 좀 편안해진 것 같아. 무슨 좋은 일 있었어? 서연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나도 가끔은 나를 돌아보게 되더라. 그 밤은 그녀를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자로서의 나가 아직 살아있음을 확인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가족을 더 단단하게 지탱할 수 있는 작은 불씨를 안겨주었습니다. 후회는 없습니다. 그것이 나를 진짜 서연으로 만들어준 시간이었습니다.
번의 일탈이 가정을 무너뜨리는 위험을 감수할 만큼 중년 여성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자신이 아직 매력적이고 가치 있는 존재임을 확인받고 싶은 외로움이자 잃어버린 자아를 되찾으려는 본능적인 갈망입니다. 깊은 잠에 빠져있던 화산이 아주 짧은 순간 내뿜은 뜨거운 불꽃처럼 그 밤의 충동은 그녀의 삶에 작은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교훈을 얻습니다. 가정의 평화는 아내나 엄마라는 역할 속에 갇힌 나의 외로움을 방치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을 돌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족 책임입니다. 내면의 목소리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그 외로움이 당신에게 새로운 삶의 방향을 알려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가장 나다운 모습을 잃지 않도록 매일 립스틱을 바르고 자신을 챙기는 작은 노력이 큰 일탈을 막는 가장 단단한 방파제가 될 수 있습니다.